4년 동안 호치민에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박 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키우자 소리 박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테이블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급하게 좀 앉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다가 부동산 소식을 조금 듣고 그러면 요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봐야겠다. 뭐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행객분들 지금 호치민이 여행으로 조금 정체돼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여행객분들 그리고 후반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일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여행하시는 분들, 베트남에 여행하실 분들, 베트남에 지금 환전이 난리가 났죠. 지금 가장 난리가 난 게 환전하고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안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비흡연자라서 이쪽에 심각치 않은데 전자담배 요즘 벌금 막 낸대요. 몇백만 동씩 낸대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시고요. 환전. 자, 그동안은 불법 환전방, 뭐 개인 환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고 언제든지 그 돈을 다 몰수하거나 벌금도 맞고 할 수 있어서 환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환전은 아니고요. 긴급 환전. 지금 한국에서 여행을 오셨는데 돈이 없다. 현금이 필요한 데가 베트남은 아직 많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자, 짠! 익숙한 캐릭터죠. 짠! 짠! 네, 라이언입니다. 카카오 체크카드예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고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베트남의 VP뱅크라고 있습니다. 초록색 간판을 가진. 자, 카카오랑 VP뱅크가 이제 그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요. 수수료가 일단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동씩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찾아본 적은 저도 없어요. 그래서 1,000만 동 정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머신들은 뭐 200만 동 혹은 300만 동 요렇게 리미트가 1회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VP뱅크는 한국 카카오 체크카드를 가지고 1,000만 동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급하게 당장 여행 일정이 하루 이틀 남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주변에 환전방이 없거나 뭐 믿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인스턴트로 사용해 보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자, 수수료는 일단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환율이 엄청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통을 쓰실 때 베트남 교통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사기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비나선을 타라, 마일린 택시를 타라, 뭐 요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공항 근처에서 뭐 카카오톡 그랩 이용하는 법 이런 게 있는데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해외 이용하실 때 베트남도 그랩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도 되고 비슷한 UI를 통해서 비슷한 그 화면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말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행 오셨을 때 그랩 앱도 없다 나는 그랩 앱이 없는데 언제 다운받아서 언제 가입하고 다 필요 없고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카오 택시에 있는 여행 탭을 꼭 활용하세요. 카카오 광고 같네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베트남을 좀 많이 와봤어. 나는 그랩도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자, 그랩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물론 BE라는 운송수단 또 앱이 하나 더 있지만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랩을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비가 조금 저렴하다라는 보편적으로 조금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도 비를 물론 베트남 친구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만 뭐 여행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싼이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XANH라는 싼이라는 녹색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이제 택시 회사가 생겼는데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굉장히 큰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트남 1위예요. 뭐
빈그룹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사 뭐 건설부터 뭐 자동차 뭐 리테일 다 하고 있습니다. 고 회사에서 만든 운송수단 앱이고요. 그랩과 거의 동일한데 일단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기차거든요. 빈페스트가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데 일단 거의 내수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내에서 전기차를 사서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싼 데다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뭐 우리나라도 아직 인프라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그 차를 그대로 이런 운송수단 앱을 개발해 가지고 택시로 돌립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 컨디션이 일단 굉장히 깨끗하고 빈페스트라는 회사도 빈그룹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인류 회사죠. 베트남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차량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랩이나 비 같은 회사랑 딱 봤을 때 거부감이 확실히 덜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고요. 베트남 현지인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막 보통 쇼핑몰에서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다 보면은 뭐 그랩 한 대, 그랩 두 대, 그리고 싼 세 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의 레벨이 좀 되시는 분들은 싼 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싼 앱이 또 좋은 게 뭐냐면 한국말 지원이 됩니다. 한국말 지원이 돼요. 하지만 회원가입할 때 한국말로 해놓고 하니까 에러가 떠서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할 때 베트남어로 해놓고 가입 신청을 했는데 바로 됐어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이 부분들 조심하시면 혹시 안 되시는 분들 전 아이폰입니다. 어,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랩 같은 경우에 뭐 아마 요즘에는 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랩이 요즘에 쇼핑몰들이 그랩 같은 거에다가 쿠폰을 많이 뿌립니다. 여기에 그랩을 타고 오면 20% 할인을 해줍니다. 이런 할인 혜택이 되게 많아요. 오늘 날짜로 봤을 때 티소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살라에 있는 티소몰, 그리고 타카시마야 백화점도 20% 할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타카시마야만 20%로 할인 받고 가면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요렇게 잡아서 간 다음에 거기서 걸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랩을 잡을 때는 혜택 칸을 무조건 눌러 보셔야 됩니다. 내 포인트가 엄청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랩 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 칸을 꼭 좀 제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우리 구독자님들의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쇼핑몰을 가시거나 그리고 이동하실 때 싼을 이용하면 조금 저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쿠폰을 이용하셔라. 마지막으로 그랩도 없고 싼도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그랩을 이용할 수 있다. 그거는 한국 카드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요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을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연히 들은 소식인데 레탄톤 입구에 가면 우리나라의 자랑 CJ가 운영하는 CJ 빌딩이 있습니다. CJ 빌딩이 크게 있고요. 뭐 1층에 뚜레쥬르가 있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CJ 로고가 붙은 빌딩이 있고 레탄톤 입구에 거기서부터 레탄톤이 시작입니다. 일본인 거리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 입구에 지금 KBBQ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CJ 빌딩 맞은편으로 그 바깥쪽으로는 명동관이라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하는 오래된 식당이 하나 있고요. 크게 있습니다. 명동관. 이거는 이제 뭐 품위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최근에 오픈한 뭐 산성식육점, 킹스톤 뭐 그리고 이 안쪽으로 또 왼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몸보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어 KBBQ 샵들이 있어요. 그것도 건물을 통으로 쓰는 그 중에 두 군데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저는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식이 뭐 좋은 소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조금 매물로 나와 있고 아쉽더라고요. 맛있는 집들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금부터는 베트남에서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실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겪어 본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탄토는요,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행객들은 레탄톤이 어디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레탄톤은 이제 유흥가예요. 거기는 맛집도 많이 있고 일본인 거리로 잘 포장이 되어서 아직까지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지만, 거기는 유흥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하드한 유흥가예요. 그쵸? 이거에 노라고 하실 분들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KBBQ에 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KBBQ 샵들은 한국 분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줘야 어 조금 운영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봐요. 저희도 이제 키즈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키즈 카페라는 형식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도 한국 분들이 어느 정도 계셔 줘야 사실 쪼끔 운영하는 데 덜 힘이 듭니다. 그쵸? 레탄토는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굉장히 많은 일본 오피스나 대형 오피스들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굉장히 많은 유흥가들이 숨어 있어요. 바부터 많은 그 하얀 아우자이를 입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점심에는 괜찮습니다. 점심에는 다들 오피스 직원분들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요.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 BBQ 식당에서 회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가격이. 그래서 저희 회사도 항상 이어엔드 파티는 무조건 베트남 식당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인원이 뭐 70명, 80명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KBBQ 집으로 가서 회식을 한다?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베트남 친구들이 대다수인 저희 직원 규모와 이런 구성상 베트남 식당을 가면 만족도도 높고 베트남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베트남 식당으로 저희 이제 회식을 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가족 단위로 갈 수가 없어요, 레탄토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이건 아니지만 불편해요. 아이들 손잡고 혹은 연인끼리라도 연인 손잡고 그 길을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녁 장사를 해야 되는데 KBBQ는 저녁에 와서 먹어야 되는데 접근이 쉽지 않죠. 저 같으면 조금 피해요. 왜냐하면 쌈나요. 아시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너 저 친구 왜 쳐다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쳐다본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 같으면 일반적으로 좀 피하는 편이에요.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 굉장히 많은 수가 빠졌죠. 고객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이 일단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족 단위 쉽지 않고요. 연인 단위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베트남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밥을 먹었으면요. 택시를 타고 와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저는 이게 일단 편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변에 물론 그 1군의 좋은 아파트들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긴 있지만, 저는 걸어서 거기 와서 굳이 거기서 저녁을 먹을 것 같진 않거든요. 느낌상. 이거 온전히 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녁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남자 둘 혹은 남자 셋 요 정도 단위로 갈 수 있죠. 근데
요 인원들이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 음식점이 일단 워낙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깔끔한 야끼니쿠 집도 많고 뭐 스테이크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KBBQ를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에 KBBQ인가? 이거에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예요. 전문 부동산인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래서 푸미흥도 저는 비슷한 뉘앙스로 보여져요. 저 처음에 왔었던 4년 전의 푸미흥은요, 음식점이 많은 음식점 거리였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유흥이 조금 너무 많아지면서 가족 단위로 가기 좀 불편해졌다라는 느낌도 저는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도 예전에 많이 갔던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 고객 일단 고객이 100의 고객을 우리가 모수로 잡는다면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올 수 없는 고객군이다. 이미 레탄톤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어 레탄톤의 고런 사업군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주변에 레탄톤만 가도요. 레탄톤에서 걸어서 돈코이도 갈 수 있고요. 레탄톤에서 걸어서 뭐 응연에도 갈 수 있고요. 주변에 타카시마야 백화점도 뭐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족 단위로 왔다 그러면 저는 거기 가겠어요. 그렇다고 여행을 지금 여행객들도 많이 빠져 가지고 한국 음식 찾으러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미담이 낫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주변에 불편한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그 두 곳이 문을 닫는 걸 봤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 식당들이었는데 고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이 이후에 사업하실 분들이나 레탄톤을 지금 만약에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쪼끔 더 고심해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VBN에서 KBBQ가 예전에 하나 있었거든요. VBN 입구 중앙에 건물을 하나 올려 가지고 KBBQ 집을 오픈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오래 못 가고 문을 닫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KBBQ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단위로 어떻게 가냐고요, VBN을. 근데 가족 단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은 또 가족이 단위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케이션이 좀 애매하지 않냐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점심 장사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저녁 장사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 사업을 좀 조심하면 지역을 생각하실 때 고런 F&B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 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이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제 말이 다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절반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회사의 나름 운영진으로서 운영을 하고 시장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요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짧지 않았는데 제가 자료 화면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키우자 스토리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좋은 소식들, 맛있는 집들로 정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이뻐해 주시고 어,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저희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찾으러 갈 수 있는 것들은 찾으러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무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키우자 스토리 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